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900명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이미 80%를 넘어섰고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청소년 찾아가는 백신 접종 준비 상황을 오늘 점검합니다. 첫 소식 정윤욱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894명, 집계 이래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지난 8일 840명이 나온 이후 닷새째 800명대를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84%로 확인됐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사이 43명이 늘어 전날 기록한 하루 최다 사망자 80명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위중증 환자 수가 꾸준히 늘면서 중증 병상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0%, 수도권은 86%를 넘어섰고 특히 서울과 인천은 90%까지 넘어섰습니다. 수도권에서 병상이 없어 대기 중인 코로나19 환자는 현재 1,700여 명입니다. 한편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689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8일 이후 7,000명대를 이어오다가 어제부터 6,000명대로 다소 줄었지만 일주일 전 주말 신규 확진자가 5,000명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확산세는 오히려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오늘 15명이 추가돼 이제 누적 90명이 됐습니다. 현재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의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81%를 넘었고 3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12%가량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 다음 주부터 학교 단위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을 시행합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은 오늘 청소년 백신 접종 준비 상황을 합동 점검한 뒤 자세한 시행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은욱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집계 이래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 확진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신민의 의학 전문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신 기자, 코로나19 현재 상황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네, 단계적 일상 회복 잠시 멈추고 이번 한 달간 특별 방역 대책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가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600여 명 나왔고요. 위중증 환자가 900명 가까운 894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들 위중증 환자의 84% 정도는 60살 이상 고령층에서 나오고 있고요. 네네. 사망자도 44명, 그래서 치명률은 현재 0.82%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위중증 환자가 이렇게 증가하면서 중환자 병상도 포화 상태에 이미 다다랐고 꽉 찼다는 의미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보면 이 전국 기준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1% 정도요. 81%. 네, 수도권 지역은 87%. 특히 서울 지역이 91%입니다. 한마디로 다 찼다는 의미인데요. 그렇죠. 네, 이 위중증으로 이제 코로나19에 확진됐을 때 위중증으로 갈 확률이 높은 취약층인 60살 이상에서 확진자가 이렇게 대거 늘면서 의료 대응 역량, 그러니까 병상이 빠르게 소진된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수도권에서 이게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분들 수도 상당한데요. 지금 1,000명이 넘는다고요? 네, 0시 기준으로 이제 하루 이상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서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1,7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중에 이제 70살 이상이 500명이 넘고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기저질환 가지신 분들이 70% 정도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상을 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하시는 분들도 속출하고 있어서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행정 명령을 또 다시 이제 발동을 해서 약 1,900여 개 병상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 전문가들은 더 강력한 대책이 없으면 의료 체계 붕괴가 올 거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방역 강화를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정부는 다음 주 중으로 이제 현재 수도권에서 6명으로 제한돼 있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또 현재 자유롭게 운영되고 있는 다중 이용 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을 다시 제한하는 걸 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릴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는 상태입니다. 네, 이제 백신 접종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텐데 3차 접종, 이 간격이 좀 더 줄어드는군요. 네,
18살 이상에서 이제 2차와 3차 사이의 간격이 3개월로 다시 단축이 됩니다. 네네. 얀센 백신 접종자나 면역 저하자의 경우에는 2달만 지나도 3차 접종이 가능한데요. 네. 현재 우리나라 전체 백신 접종 인구의 감염 예방 효과는 60%에 미치지 못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후에 중화 항체는 2개월 정도의 이제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3, 4개월이 되면 점점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때 이제 3차 접종을 통해서 부스팅을 해주면 이 중화 항체 생성이 다시 급격하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더 있는 거죠. 많이 있는 거죠. 많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효과가 네네. 있는 거죠. 또 이 3차 접종 안전한지 걱정도 많이 되실 텐데. 아프다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건 안전성은 어떻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일단 3차 접종 간격 이렇게 앞당겨서 맞는다고 해도 이상 반응 증가한다는 근거는 없다는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2차 때보다 3차 접종 후에 이상 반응 신고율도 낮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약간 mRNA 백신에 비해서 효과가 약간 떨어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많이 썼던 영국도 현재 이제 3차 접종 간격 3개월로 줄여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네네. 이 고령층에서 이제 특히 3차 접종 빠르게 진행되면 위중증 환자 수가 줄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3차 접종률은 60세 이상이 33% 그리고 18살 이상은 14.4%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3차 접종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13일, 그러니까 당장 내일부터 이제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기존 방식과 똑같이 코로나19 접종 사전 예약 누리집 통해서 진행이 가능하고요. 또 이제 예약일 기준으로 이틀 후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또 자녀 백신 신청하면 당일에도 맞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식당과 카페 등에서 방역 패스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이 3차 접종 간격 3개월로 줄었다고 해도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은 6개월로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당장 내일부터 13일부터 사전 예약이 가능한데 12세에서 17세 소아 청소년의 3차 접종 여부는 어떤가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국내 방역 상황이랑 연구 결과 또 해외의 그런 허가나 접종 동향 등을 이제 추가로 검토를 해서 추후에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는 게 방역 당국 입장입니다. 지금 이제 오미크론 변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감염 확진자가 15명이 추가가 되면서 현재 누적 90명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뭐 이 숫자가 더 커지죠. 무서울 정도인데 다행히 증상을 보면 좀 가볍게 지나가는 감기 이 정도로 또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9일에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남아공에서 처음 보고가 그랬죠. 됐죠. 네. 이후에 이제 남아공에서 델타를 밀어내고 이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됐습니다. 이 점유율이 무려 80%를 넘었는데요. 그 남아공 이제 초기 분석 결과를 봤더니 지금까지 가장 전염력이 강한 변이였던 델타보다 이 전파력이 2배 이상, 또 재감염률도 3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은 이 현재까지 연구 결과로 볼 때 이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전파력은 강하지만 이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도가 좀 낮다는 낮다. 의견이 많다는 겁니다. 네네. 변이 감염자,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들 증상을 보면 몸살 기운에 목이 따가운 정도, 또 흉부 엑스레이 촬영해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정상, 이런 식으로 대부분 감기, 일반 감기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위중증으로 가기는 조금 수치가 적은 거죠. 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망자도 없는 상황이고요. 네네. 또 미국의 백악관 수석 의료근무인 파우치 소장, 또 WHO 사무총장, 또 유럽의약품청에서도 이제 초기 자료 분석해 봤더니 오미크론 감염자 증세가 경미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오미크론 변이의 심각성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는 고령층에 대한 정보가 더 쌓여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오미크론 감염자 누적 90명이고요. 이 감염 경로별로 보면 이 해외 유입이 23명, 국내 감염 67명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것이 기존 백신을 계속 맞고 있는데 이 백신이 그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습니까?
네, 그게 가장 이제 중요하고 궁금한 점이죠. 네네. 네,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 막아낼 수 있다는 첫 연구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 네. 화이자 백신을 3차 접종했더니 이 오미크론에 대한 예방 효과가 크게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화이자사에서 이제 화이자 백신으로 3차 접종하고 한 달이 지난 혈액을 분석을 해봤더니 기존 2차 때보다 중화항체 생성이 25배, 그리고 오미크론 감염 예방 효과는 95%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존 백신이 변이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3차 접종을 통해서 이 떨어진 항체를 다시 끌어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또 세계적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7가지 백신으로 이제 실험을 해봤더니 3차 접종 후에 항체 수치가 90%, 그러니까 최소 90% 이상 상승했다는 결과가 또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3차 접종 맞춰서 우리 몸의 항체 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놓으면 이제 기존 백신이 변이들의 다소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몸속 항체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 감염 예방 효과나 또는 위중증 예방 효과가 높아진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오미크론 특성에 대해서 더욱 정확한 파악이 나오기 전까지는 3차 접종과 또 거리 두기로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신 기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3주 동안 경마시설에 대해 특별 방역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제부터 이달 31일까지 3주 동안 경마장과 장외 발매소 등 경마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특별 방역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내 밀집도가 높은 경마시설은 방역 패스 적용 시설로 지정돼 운영 중이라면서 접종 증명서와 음성 확인제 등 방역 패스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우선 점검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전 예약제와 지정 좌석제를 지키고 있는지, 이용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하고 있는지도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용객이 줄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연안 여객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한국해양진흥공사 신용보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연안 여객선은 육지와 섬을 잇는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이기 때문에 이용객이 줄어도 운항을 중단하거나 감축하기가 어려워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원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내일부터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전체 63개의 연안 여객선사 가운데 2019년에 비해 지난해 또는 올해 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선사를 대상으로 최대 2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민주당의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경북 지역을 샅샅이 돌면서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시대 준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합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흘째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 중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북 영주의 한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오늘 첫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예천을 찾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후보는 오후에는 경북 상주의 농민들과 만나 자신이 공약으로 제시한 농민 기본소득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오늘 마지막 일정으로는 추풍령 휴게소의 경부 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공로와 경제발전 업적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새시대 준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합니다.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시대 준비위는 중도와 합리적 진보, 2030 청년층이 모두 함께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윤석열 후보 직속 기구입니다. 선대위와는 별도로 중도 합리적 진보 인사들도 영입해 외연 확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 후보는 또 SNS에 N번방 방지법 검열 논란을 언급하며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어제 전두환 씨의 공과를 언급한 이재명 후보와 앞서 전 씨가 정치는 잘했다고 했던 윤석열 후보를 모두 비판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오늘 오후 청년들과 만나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호주 국빈 방문을 위해 오늘 출국했습니다. 한국 정상이 호주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2009년 이후 12년 만으로,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호주가 초청한 최초의 외국 정상입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수도 캔버라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모레에는 시드니로 이동해 호주 야당인 노동당 앤서니 알바네이지 대표를 면담하고 호주 경제인들을 만나 핵심 광물 공급망의 안정적인 구축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한 뒤 오는 15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두 차례 연기됐던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가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주 후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도 주목해야 합니다. 보도에 최대수 기자입니다. 정부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가입을 논의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월요일인 13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CPTPP 가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 결과에 따라 CPTPP 가입 방침이 발표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14일 화요일에 수출입 물가 지수를 설명합니다. 최근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인플레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어떤 흐름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한은은 이틀 뒤인 16일에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설명회도 갖습니다. 11월 우리 경제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수치도 잇따라 공개됩니다. 수요일에 관세청은 11월 수출입 현황을 발표하고 한국부동산원은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내놓습니다. 지난주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진 가운데 상승폭이 계속 둔화되고 있는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값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도 주목됩니다. 16일 목요일에는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이, 다음 날에는 매매와 전세 수급 지수가 나옵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는 16일 열립니다. FOMC는 최근 페이퍼링, 즉 자산 매입 규모 축소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그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조기 금리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주식과 환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올해 초 상장 폐지된 벨로시티 쉐어즈 3배 롱크루드 오일 상장 지수 채권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시티그룹의 불안전 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금감원은 투자 경험이 없는 2등급 적극 투자형 투자자에게 1등급 초고위험 상품 투자를 권유하면서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해당 분쟁권은 투자자와 금융투자 회사 간의 합의로 이미 손해배상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유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 처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분쟁 조정 소위원회를 열어 사안을 검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비슷한 분쟁이 발생하면 금융투자 회사의 손해액의 30%에서 50% 정도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4분기 반도체 업종의 주가가 KRX 섹터 지수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RX 반도체 지수는 10월 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12.44% 올라 KRX 섹터 지수 17개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같은 기간 KRX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KRX 정보기술, KRX 증권을 제외한 다른 업종들은 모두 하락했으며 코스피는 1.91% 내리고 코스닥 지수는 0.83% 올랐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산이 지속돼 식품 물가가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의 지난달 발표에 따르면 올해 5월 이후 AI가 발생한 나라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41개 국가입니다. 유럽에서 가금류 주요 생산국인 폴란드는 지난달 초부터 조류 100만 마리 이상을 살처분 했고 영국도 올해 감염 사례 36건이 확인돼 자국 역대 최대 규모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덴마크,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와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의 타격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증가와 물류 차질로 이미 세계 각국이 물가 상승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닭고기 등 식량 가격이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행복주택 청약 접수가 내일 시작됩니다. 공급 대상은 서울 수서 1,080가구 등 수도권 7개 단지 5,700여 가구와 구미, 제주 등 지방권 7개 단지 1,100여 가구 등 모두 6,800여 가구입니다. 청약 신청은 내일부터 오는 22일까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제한적으로 현장 접수가 진행됩니다. 올해 LH가 공급한 행복주택은 전국 37곳에 총 2만 7천여 가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두산 밥캣코리아 삼정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에서 제작한 굴착기와 스키드로더 2,100여 대에서 형식 승인 위반이 적발돼 시정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사 결과 두산 밥캣코리아와 삼정건설기계의 스키드로더 1,900여 대는 승인된 형식보다 최고 속도를 향상시켜 제작됐고 현대건설기계의 굴착기 290대는 형식 변경 승인 없이 차체 무게를 0.5톤 늘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건설기계의 신규 판매는 중단됐으나 이미 판매된 기계는 안전에 문제가 없어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제작사들은 형식 변경 승인 등 모든 행정 절차를 대행하고 소모품을 제공해 경제적인 손실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박람회에서 무인 자율주행차 경주대회가 공식 행사로 열립니다. 이 대회에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카이스트의 무인 자율주행 경주차가 출연합니다. 이용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세계 3대 자동차 경주대회가 열리는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모터 스피드웨이. 지난 10월 이곳에서 열린 세계 첫 무인 자율주행차 경주대회에 카이스트도 참가했습니다. It's just 4 students working on this car. Yeah, I can't say how impressive that is. It's just amazing. 길이 4km의 첫 바퀴를 돌면서 트랙 환경에 적응한 카이스트 차량. 점점 속도를 냅니다. 시속 160km까지 속도를 끌어올리며 20바퀴를 달린 카이스트 차는 출전 9개 팀 중에 4위를 기록하며 다음 달 미국 라스베이거스 전자제품 박람회 경주 출전 자격을 얻었습니다. Not a car. We are taking this as a robot, actually. So basically, there's the main principle is the same in our perspective. 다음 달 대회는 차량 2대가 나란히 달리며 속도 경쟁을 벌이는 방식. 차량에 탑재된 소프트웨어가 주행 안전성은 물론 상대 차량의 전략까지도 읽어내야 합니다. 경주 상황이 되면은 다른 차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이제 그 차가 어떻게 할 건지의 그 의도까지도 좀 파악을 해야지. 사비 5천만 원까지 보태서 10억 원대 경주차를 구입한 카이스트 팀. 시뮬레이션 주행에서 기록한 시속 200km대 속도를 트랙에서 구현하는 것이 최대의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용순입니다. 강력한 토네이도가 미국 중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6개 주에서 큰 피해가 났습니다. 최대 피해 지역인 켄터키주에서는 70명 이상이 숨졌고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보도에 류호선 기자입니다. 미국 중부 지역을 강력한 회오리 바람인 토네이도가 강타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지 시간 10일 최소 22개의 토네이도가 중부 지역 6개 주를 휩쓸었습니다. 켄터키주를 비롯해 테네시, 미시시피, 아칸소, 미주리, 일리노이 등입니다. 최대 피해를 본 켄터키주에선 지금까지 70여 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토네이도가 덮치면서 주택과 교회 등이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경찰서와 소방서도 무너져 내렸고 물류창고와 공장 등 대형 건물도 줄줄이 파괴됐습니다. 전기가 끊기고 수도 공급마저 중단됐습니다. 주 전역에서 구조대원들이 수집돼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앤디 비셔 켄터키 주지사는 피해 규모가 워낙 커서 사망자가 100명이 넘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비극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연방정부는 도움이 되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며 연방자원의 투입도 지시했습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도 긴급 대응 요원을 배치하고 식수 등 필수 물품의 공급에 나섰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규모 피해를 낸 이번 토네이도는 6개 주에 걸쳐서 400km를 이동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동 거리로 따지면
역대 최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12월에 토네이도가 발생한 것을 이례적인 일로 보고 있습니다. 토네이도가 발생한 미국의 한 지역은 최근 12월인데도 초여름에 고온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적인 요인이 토네이도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서입니다. 영국 리버풀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외교 개발 장관 회의에 참석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현지 시간 11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만나 한미일 3국 간 협력의 의미를 전달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이 회담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한미일 3국 간 협력의 가치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도통신은 블링컨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유하고 이를 위해 아세안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고위 관리가 두 나라를 잇따라 방문합니다. 미 국무부는 캐런 돈프리드 국무부 유럽 유라시아 담당 차관보가 오늘 13일부터 15일까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돈프리드 차관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고위 당국자를 만나 러시아의 병력 증강에 대해 논의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 영토 보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앞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화상회의를 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경의 긴장 해소 방안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합의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점차 바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 강한 바람이 불면서 먼지는 점차 흩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안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충청과 남부 일부 지역으로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오늘 낮부터 날이 춥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의 경우 4도로 예보되어 있는데 참고로 서울의 현재 기온이 4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밤 사이에는 기온이 더욱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에서 내일 아침 출발하겠고요.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는 가끔 구름만 끼어 있습니다. 다만 호남과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제주도에서는 내일 오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고 호남 지역은 오늘 오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4도, 청주 6도, 광주, 대구 9도 등으로 어제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거세게 일겠습니다. 모레는 흐린 가운데 수요일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 목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